수압과 A, B, C의 홀전지 개수압은 서로 같다. 이 말 돼야 안 돼? 안 되죠. 누가 더 많아? 예, 이쪽이 더 많지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야. A, B, C가 누군지 모르고 X, Y, Z가 누군지 모르면 답 낼 수 있겠냐고요. 이 그림 안 그려놓고 바로 한 방에 답이 잘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백날 참날 가르쳤는데 문제 풀고 아이씨 또 틀렸어 하면서 자꾸 미뤄지면 그런 데 내탓하지 말라고요. 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어가지고 안 되면 300문제 400문제 풀어가고 해결하라고요. 서페이드 책에 일단 기본 할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한테 이거 연습할 문제 125문제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 모자란다고요? 또 125문제 나눠 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미뤄지면은 답 없는 단어는 이 단어냐. 반면 한 번 여러분 것도 잡아놓으면 야 꼴라 20개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거하면 이거 말고 딴 거 할 것 같아요? 과거하면 이거가 다른 걸로 바뀌질 것 같아요? 과거하면 야 그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거든. 과거하면 그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아? 대학 가서 그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아? 대학교 1학년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아요. 대학교 1학년 가면 원자보다 뭐 70번, 80번 이런 거 다룰 것 같아요? 거기는 1번부터 20번까지 안 다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페이지 278쪽이네요. 이혼하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순차적 이온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온화제는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뗀 거잖아요. 그렇게 뗀 뒤에 1 플러스에서 또 하나 더 뗄 걸 제2차, 2 플러스에서 또 하나 뗄 걸 제3차 이런 이름을 씁니다. 당연하게도 한 개 뗄 때보단 그 다음 두 번째 뗄 때 에너지가 커져요. 두 번째 뗄 때보단 세 번째 뗄 때가 또 커져요. 계속 커져요. 제1보다 제2가 제3이 계속 커져요. 그럼 이거 뭐하러 맞춥니까? 제일 커지는 걸. 1쪽 원소는요. 원자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개 띄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두 개째 뗄 때 왕창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족이요. 원자 전자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띄는 거, 두 개 띄는 건 뭐 적당히 뛸만 해요. 근데 세 번째 떼려면 안쪽 전자 껍질 건드려야 돼요. 한 개 띄고 두 개 뛸 때까지 적당히 증가하다가 세 번째 왕창 커져요. 그럼 뻔하게 13조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적당히 커지다가 네 개째 될 때면 어떻게 될까요? 왕창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N 대비 N 플러스 1제가 왕창 커진다면 EN이 뭐가 된다? 최고급 전자,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제1 이온화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제2 이온화제는 나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2 이온화제를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한 가지 빼면 됩니다. 밑으로는 왕창 커지겠죠? 원자가 전자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릴륨 1풀, 중소 1풀, 탄소 1풀 살짝 내려가네요. 예, 그 이유는 앞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습니다. S와 P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질소 1풀, 산소 1풀 갔다가 프로이 1풀 살짝 내려가네요. 네온 1풀입니다. 나트륨 1풀 왕창 올라가서 여기에 나트륨 1풀 잡아주시면 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리튬 1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면 뻔하게 나트륨 1풀보다 높은 데다가 리튬 1풀 하면 되겠죠? 헬륨 1풀로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수소는 제2이온화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죠. 수소는 전자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 띄고 두 번째 뗄 때 필요하는지 만약에 안 되죠.
뻔하게 이 3는 어떻게 되겠어? 밸륨 왕창 올리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제3부터는 약간의 예외가 있어서 앵간한 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한 그림입니다. 비슷한 한 그림. 다시 말하면 밸륨은 왕창 커지니까 붕소 투풀, 탄소 투풀, 질소 투풀, 산소 투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만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살짝 내려가는데 거의 비슷해요. 경우에 따라서 살짝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1과 제2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알아? 그려라요. 그려라고요. 제2에너지를 대소관계를 하는데 제2에너지 이 그래프를 안 그려놓고 이 A, B가 누구다, B가 누구다 이렇게 세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1 대비 제1 이어지가 작다 해서 제2 이어지도 작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이해됐나? 숫자 이어지였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279쪽인데요.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녹화되고 있어? 봐봐. 되고 있어요. 오케이. 저 메모리가 얼마 없는데. 참고로 A라는 놈이 준비됐습니다. 제1, 제2, 제3, 제4를 봤어요. 100, 250, 450, 7000 이렇게 할게요. 뭔 뜻이야? 커지고 커졌는데 왕창 커지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3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450이다. 이렇게 써요. 아니죠. 이것도 다 필요하죠. 한 개 띄고 두 개째 뜰 때 필요한 에너지, 두 개 띄고 또 필요한 에너지, 세 개째 뜰 때 필요한 에너지. 3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요 세 개를 전부 다 합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290쪽인가, 280쪽인가요? 다섯 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인데요. 전자 친화도는 전자 한 개를 얻어 먹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외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 내용을 그냥 한번 슬쩍 읽어만 볼 뿐 이거 메인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1학년 가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6번 이거는 필요합니다. 뭐요? 전기 음성도인데요. 우리가 이온화이든 순차 이온화지는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고 그래서 킬로줄 퍼 몰과 같은 이런 단위가 있어요. 이건 방출되는 에너지였기 때문에 전자친화도도 그래서 킬로줄 퍼 몰에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나 전기 음성도는 단위는 없습니다. 공유결합을 한다 했을 때 공유결합을 한다 했을 때 전자차가 담기는 능력치를 상대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양반이 프로린을 4.0으로 기준 삼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드는 상대값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주변성 매우 간단해요.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1.0, 1.5, 2.0, 2.5, 3.0에 3.5 0.5씩 등차수예요. 이주변소 주기표만 알면 전기음성은 다 알아요. 이거 외운다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세 넘의 전기음성도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것을 전기음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소 2.1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나트륨 0.9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염소 3.0 역시 마찬가지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이 아래쪽 내려가니까 전기음성도가 작아지네요. 본이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지네요. 마그네슘 전기음성은 어떤 정도일까요? 한데 0.9보다 크다 작다? 크다. 1.5보다 작습니다. 실제 값은 1.2가 됩니다. 외워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밑에 옆에 알루미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1.2보다 어떨까? 커야 되겠지. 2.0보다 작아요. 교재마다 1.5로 적는 교재도 있고 1.6으로 적는 교재도 있어요. 실제로 전기 음성도를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양반이 제시했을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또 다른 전기 음성도를 제시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뭐 비슷해요. 1.5나 2.6이나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외워주시면 좋겠다. 아래내려서 정유수 작아지고 오른쪽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네요. 알겠어요? 이 전기음성도를 통해서 ABC 원자 역시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합의 극성이라든지 분자의 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큰 3단원 다음 책을 가시면 여러분한테 아마 다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세페이드 3F 하를 준비하라 할 거예요. 미리 책 사놓으세요. 또 책 첫날부터 안 가져왔어요 하는 그런 불상사 없길 바랍니다. 미리 3F 하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알겠어? 네. 전기음성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81쪽에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으로 내용 나온 거 정리해 보십시오. 전기음성 280페이지에 있네요. 정리하세요. 다 되셨어요? 자, 오늘 수업의 완결시킵시다. 주기성제입니다. 주기 표현 놔두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게요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갈게요. 원자 반지름을 소개받았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원자 반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예, 원자 반지름이 증가되네요. 원자 반지 증가되니까 핵에 대해서 전자가 멀리 떨어졌어요. 쉽게 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전자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친화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도 역시 뭐하다? 감소해요. 얘는 전자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전자를 뺏겨서 양이 잘 되는 성질을 가져요. 전자를 뺏긴다 스스로 산화가 잘 되고요. 내가 산화되면 반드시 남을 환원시켜요. 그래서 좋은 한원제로 동작되게 하는 이런 성질 가진데요. 이걸 토탈 아울러서 뭐라 부르니까는 금속성이 커져라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금속성이 제일 커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네, 그렇죠. 칼륨이죠. 물론 그 밑에 더 있는 루비드 세슘 프란슘 가면 더더더 금속성이 강해져요. 루비드 세슘 프란슘을 시험 문제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뻔하게 비금속성이 커져요라고 얘기되겠습니다. 쉽게 전자를 얻어먹어서 음용이 잘 되겠다는 성질인데요. 전자를 얻어먹기 때 스스로 산화요 환원이요? 환원이요. 내가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는 좋은 산화제 역할을 하겠답니다. 얘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인데요. 이때 줘야 될 것은 오른쪽 위로 갈 때 18쪽은 아니에요. 18쪽 원소는 전자를 얻어먹고 싶은 생각이 없죠. 18쪽 원소는 비금속입니까? 맞아요. 비금속성이 큽니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이 말 헷갈리지 마십시오. 18쪽 원소 비금속입니까? 예스. 비금속성이 큽니까? 그건 아니에요. 뭔 뜻이 알겠어? 글자 한 글자 차이에 ABC 원자 놓고 얘를 놓고는 비금속성이 제일 크잖아. 오! 동그라미 해버리면 틀려요.
누가 비급소 수익이 제일 커? 초잉이 제일 커요. 알겠습니까? 되겠냐? 네. 오늘 수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리세요. 이온화제 나온다고요? 그리세요. 제2이온화제요? 그리주세요. 대소관계 그린 뒤에 비교하시라고요. ABC가 누군지 찾아내라고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림 안 그리고 그런 뒤에 점수 깨진 뒤에 아 이 단어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해서 단어 자체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요. 물론 그림 잘 그리고 문제 ABC 잘 맞춰서 뭐야 쉽네 테스트 치면 다 만점받고 하는 그런 선배들의 전철은 당연히 밟아야죠. 이해됐어? 주기표 이해 안 되고 오비탑 이해 안 되고 하면 앞에 거 다시 재복습하셔야 됩니다.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때 하면 또 언제 또 내신 준비한다고 2학기 중간고사 그때 좀 할까요?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어? 안 되면 먼저 하세요. 이거 치세요. 맨날 국영수 바쁘고 물리 바쁘니까 아는데 이걸 먼저 해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정리하십시오.